나머지는 다 이제 일단은 그냥 다 규제, 예? 다 규제 쪽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들을 잡겠다, 또는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 대출 잡는 건 사실 집값 잡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랑 대출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예? 대출 자꾸 째면은 실수요자만 죽게 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무슨 대출이랑 뭔 상관이야? 전세 끼고 사는데. 전세 끼면 어차피 대출도 안 나와. 그렇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이랑 저는 대출이랑 뭔 상관이에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걔 좀 약간 김현미가 걔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다음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갔더니 얘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꾸 전공에 맞지도 않는 애들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만 풀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라 그러면은 뭐 사업자 딱 그러면 벌써부터 숨이 탁 막히고 막 이제 딱 어우 씨 무슨 사업자야. 어우 막 딱 반감이 딱 생기는 거야. 딱 그냥. 예? 그죠? 의료보험 별도 부과 막 의료보험 막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의료보험. 예? 막 다 지금 아들 밑에 있잖아요. 막 나이 든 사람들 아들 밑에서 나오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 뭐 아들이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태까지. 막 의료보험이 잘리면 막 모자 관계가 잘리는지 안 되니. 아들과 유일한 나의 연결고리 의료보험. 세금 낼까봐 이제 소득세 납세하는 거지. 되게 이제 무서워하죠. 그렇죠? 근데 편의점으로 해도 소득세가 납부되고요. 편의점을 해도 의료보험이 별도로 부과돼요. 근데 편의점 하는 거는 막 괜찮은 것 같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건 되게 무서워한다란 말이야. 잘못된 거지. 부동산 임대도 사업자이고 편의점도 사업자란 말이에요. 내가 퇴직을 하고 어떤 업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건 막 되게 두려워하는데, 다른 가게는 막 또 해보려고 한단 말이지.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소득세 납세 의무도 똑같이 다 있고 의료보험도 부과가 되고. 근데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히 반감이 많아. 유독히. 막 부동산 하면서 막 보일러 고쳐주는 거 막 힘들어. 막 세입자 나갈 때마다 계약서 써야 된대. 1년에 한 번이야. 예?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귀찮아서 못 하겠대. 막 임대사업은. 근데 편의점은 어때요? 막 3대가 막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면 막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코피 흘리면서 막 일을.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막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사람들의 가장 부정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이건 다 반영을 하는데, 막 임대료 상승 권리금 맨날 싸우는 일도 많고 업무에 또 고통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그럽지가 못하면 부동산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겠지. 지금 당장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죠? 부동산 매입 및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반응이 너그러져. 본인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대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자체에 본인이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부동산 안 되고, 세금은 부동산에서 내면 큰일 나고 다른 거에서 내도 되고. 잘못된 거죠. 그죠? 부동산도 돈 벌면 내는 거고, 부동산도 의료보험이 발생을 하는 거고. 뭐 1년에 한 번 계약서 쓰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 내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쉬운 거지. 근데 안 하려고. 풀어줘도 안 해. 다 끝나면 막 살라 그래. 막 재건축 막 올라갈 땐 안 사다가 규제한다 그러면 재건축 사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죠? 남들 다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 혼자 뭐 개포 주고는 5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대. 뭐 지켜보고. 뭐 지켜보면 어쩔 거냐, 그거. 그럼 사도 되냐? 5년 동안 지켜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이거지, 난. 그렇죠? 의료보험도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재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소득에 대해서 원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의료보험료도.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는 추진 중이에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고령화가 우리나라를 이끈 세대잖아요. 이끈 세대이기 때문에 재산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은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 지금 은퇴 준비를 못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겠지. 돈은 각 재산은 있지만은 돈은 안 벌고 있는데 있는 걸 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굉장히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반 노동자의 어떤 그 봉급 상승률이랑 다른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 소득 상위 10%의 계층을 조사해 보면은 훨씬 더 높은데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고 집값을 상승하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상위 10%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데 예? 부동산을 갖고 노고 상위 10%가 나머지 90%한테 월급을 줘요. 근데 얘한테 적절하게 주고 얘를 다 가져가는 구조야. 근데 월급 상승률을 가지고 부동산 상승률이 더 높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얘네는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네가 주는 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상승률이 이렇게 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이거는 이 사람들의 노릇이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소득의 일부가 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뭐 부동산이 과열이다, 예? 잘못된 표현이라고. 잘못된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반포주공 2단지의 상가 가격.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그래서 치과가 있었는데 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제 치과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계속 치과를 하다가 이제 이름은 못 받아. 자기 이름을 걸고 했었어. 자기 이름으로 된 치과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제가 단골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자기가 관리 처분을 하면서 옛날에 분양계약서를 봤는데 분양가가 1,500만 원이었고 토지가 200만 원이고 건물이 1,300이었대요. 레미안 퍼스티지 아시죠? 네. 예? 거기에 지금 대신증권짜리가 이 사람 거야. 대신증권짜리가. 그래갖고 2005년에 관리 처분을 하는데 토지 평가 금액이 10억이 나오고 건물 평가 금액이 4억이 나오더래. 무슨 소리냐면 30년 동안 토지 가격이 500배가 상승을 한 거야. 토지 가격이. 뭘로 해명을 하겠냐라는 거지. 음마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1980년도 이제 80년대 입주를 하면서 대졸 초임이 15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어요. 2,200만 원에. 2,500이라 가정을 하고 2017년도에 대졸 초임이 300인데 14억 넘어가요. 15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은 20배가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집값은 56배가 상승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득은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돈의 상승률이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에 대한 다른 표본을 넣어놓고서 여기에 대한 통계를 낸 거지. 어? 다른 걸 조사해 놓고서 값은 이거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되게 그러니까 현혹시키는 거지.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야. 자꾸 잘못됐다고 말하는 현혹을 하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된 게 아닌데 자꾸 잘못됐다 해서 집값 그게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순간으로 떨어질 수 있지. 진리는 안 변해. 진리는 안 변한다니까요. 자꾸 언론으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은 힘들어요. 그죠? 소득 상승률, 노동자의 상승률만을 고려해서 집값 상승률이 없다는 것이 통계에 오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하여튼 뭐 7년 동안 따라다니신 분도 계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처음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니까 좀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 안 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네, 하여튼 그런 분도 계세요. 이제 돈을 많이 쥐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위에
일부 그룹이 이제 부동산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일부라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막 지배를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갖고 계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섬에 10,000원이 있었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섬에 10,000원이 있었어. 섬에는 10,000원밖에 없어. 근데 제가 5%로 10,000원을 전체 다 빌려 썼어요. 금리를 5%로. 그럼 제가 그래서 열심히 배를 타고 일을 했어. 금리를 5%를 갚으려고. 섬에서.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못 갚지. 못 갚어. 왜? 내가 있는 돈을 다 갖다 썼잖아. 그럼 내가 갚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돈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게 금융에 대한 구조예요. 그러면은 돈은 늘어났지만 섬은 변한 게 없어. 그죠? 그럼 섬에 돈이 늘어났으면은 섬에 살 수 있는 섬에 모든 것을 10,000원 갖고 살 수 있었다면은 1,500원이 됐으면 결론은 섬에 모든 걸 사는 데는 1,500원으로 늘어난 거겠지. 이게 금융에 대한 구조야. 이게. 그래서 다른 상품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자를 받는 개념은 늘어나는 거에 일부를 내가 가져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는 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집을 사야지 못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적금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놔도 그 다음에 내가 하려면은 세상 변해 있는 거야, 그만큼. 돈이 늘어난 만큼 세상은 더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늘어난 만큼 나는 돈을 더 그 부분에 내가 넣은 만큼에 대한 얼마를 가져온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적금을 들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소득이 남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훨씬 많지 않은 이상, 은행에 넣는 행위로 내가 돈을 더 벌 수는 없어, 남들보다. 절대로. 그죠? 은행은 돈을 엄청나게 많게 하는 거예요. 은행은 단순히 여신행위를 하는 게 은행이 아니야. 돈을 받아서 일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은 경제 규모를 굉장히 키워. 그러려고 은행을 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싱가포르이 금융이 발달됐다 이런 것들이 금융이 발달됐으면 뭐 은행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행이 돈에 내가 100원을 넣어요. 그럼 내 통장에 100원이 찍히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100원어치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은행은 BIS 비율을 냅두고 나머지를 또 남들한테 빌려준단 말이야. 돈은 100원이 있었지만 둘의 통장에 찍힌 거는 100원이랑 90원이야. 190원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한 번만 이래서 그렇지 계속 퍼지고 이상한 파생 상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나중에 은행이 뻥 터지는 게 파생 상품이 터진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막 말도 안 되게 퍼진 것들이 뭐 하나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개념이지, 사실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돈은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내가 이자를 모아서 내가 안 쓰고 안 잊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봤자 그 모아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변화된 게 없어. 안 그랬나요, 여태까지? 예? 옷도 못 사 입고, 후라이팬도 바로 새 거 있는데도 못 쓰고, 계란 붓는데 정신없이 떼고 있고 막. 새 거를 쓰지를 못해, 아껴 쓴다고. 막 명절 때 사투를 벌이고 있어. 막 달라붙은 거 뗀다고 막. 옆에 새 거 냅두고. 그죠? 본인이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이렇게 모든 행위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앞에 후라이팬의 행복도 못 하면서 부동산을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우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생각 자체를 변화시켜야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를 해도 돼요. 계란이 많을 때. 계란이 한 개밖에 없잖아. 계란 하나 있는 사람은 금융에 담아야 돼요? 부동산에 담아야 돼요? 부동산에 담는 게 답이야, 하나일 땐. 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부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평균치만 해도 되는 사람이다.
막 벌려놓고서 얘가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해가지고 평균 되면 나는 보통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나는 보통을 유지하는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역전을 해야 되는 사람은 몰빵을 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죠? 근데 몰빵이라고 해봤자 몇십억 늘어나는 뜻이 아니라 그냥 금액이 적다면 한 군데 그냥 기다리면서 탄탄한 물건을 해놓고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는 걸 생각 난감하다. 한 달 생활비 250만 원 잡고 60세가 100살까지 사는데 얼마 필요하냐면은 12억 필요해요. 생활비만. 한 달에 250만 원 잡고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10개월 하면 2,500, 12개월 하면 3,000. 그죠? 1년에 3,000. 3,000만 원 곱하기 40 하면은 12억. 12억 있으면 생활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끼에 10,000원. 예? 한 끼에 10,000원. 5,000원만 잡고 부부가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어치 먹잖아요. 예? 3만 원 곱하기 365 하면 1,095만 원. 앞으로 40년 먹으면 밥값만 4억 3,800만 원. 웃을 일이 아니죠. 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갖다 쓰는 개념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생산수단, 돈을 활용해서 생산수단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은 살 수가 있어요. 생산수단을 만들려고 편의점을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거고 주식 투자도 하는 거야. 생산수단을 만들려고. 편의점을 하는 것은 내가 그 돈으로 그 돈이 돈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돈으로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로 대체로 편의점을 우리는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너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돈이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줘야 돼. 응? 그러려면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잘 생각해. 돈을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돈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돈은 생산 수단을 만드는데 써야 되는 거지. 돈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돈은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은행에 넣어놓은 돈으로 내가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치고 돈이 안 줄어드는 사람이 없다니까. 줄어들어요. 돈이 줄어들면 사람이 막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마음도 쪼그라들고 내가 돈보다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돈이 먼저 죽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된다니까. 돈이 먼저 죽으면 어떡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은 생산수단은 물건, 생산물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고 부동산 월세 100만 원 받는 물건을 보유하면은 세입자가 월급이 300이라 가정을 해요. 세입자는 30일 중 10일은 임대인을 위해서 일을 한 거야. 그지? 3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나한테 내려고 일을 한 거잖아. 결론은. 그죠? 그러면 나는 세 채를 갖고 있으면 각자 300만 원 버는 애가 10일씩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나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임대사업의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득이 뭐가 있어? 뭐 금융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뭐 사업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 근로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양도를 하면서 처분 양도소득, 주식 같은 경우들 뭐 양도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예? 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업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또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우리가 금융도 못 할 것이고 근로도 못 할 것이고 팔아먹을 게 많지도 않으면은 결론은 임대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우리가 돈이 계속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지. 결론이 났어도 막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 건데. 결론이 나는데 왜 행동을 못해? 계속 돈만 없어지고. 그래? 셋째 있으면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건희가 지금 일 해요? 이건희 일 안 하잖아. 근데 이건희 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신격호 뭐 지금 검찰청 갖고 여기가 어디냐 막 돈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네? 돈 벌고 있어. 왜? 생산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면은 생산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생산 수단이 과연 뭐여야겠냐라는 거지. 편의점 3대가 코피가 흘리면서 막 편의점 할 거야. 안 돼. 안 된다니까는요. 할 수도 없어요. 넘어가고.
자, 학군이 집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다들 학업이 다 끝난 분들만 오셔갖고 혹시 학업인가요? 없어요? 학업, 자녀들. 보통 이사 갈 때 남편 직장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남편이 신호등 건너도 돼. 애들이 신호등 건너면 돼, 안 돼요?